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수요일 KBC 뉴스 구성홍입니다. 어제 부시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전 병력 증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에너지 소비 감축안, 이민 개혁안 등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김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라크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병력 증강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5년간 육군과 해병대 병력 9만 2천 명의 증파 계획과 당파를 초월한 대테러 특별자문위 구성 등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So I've proposed to establish a special advisory council on the war on terror, made up of leaders in Congress from both political parties. Tonight I ask the Congress to authorize an increase in the size of our active Army and Marine Corps by 92,000 in the next 5 years. 이와 함께 민생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국정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가구당 15,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기초 의료 혜택을 확대하고 향후 10년간 석유 소비량을 최대 20%로 줄여 해외 석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자생적인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단기 노동 프로그램의 신설,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 문제 해결과 노동 기회 부여 등 구제안도 강조됐습니다. And give employers the tools to verify the legal status of their workers, so there's no excuse left for violating the law. 이 밖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육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정연설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로 다소 추락했으며 이는 이라크 병력 증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C 뉴스 김주연입니다. 쿡카운티 토드 스트러저 의장이 어제 2007년도 예산 최종 삭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삭감액은 약 1억 700만 달러로 처음 제시했던 5억 달러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주요 삭감 대상은 보건국과 보안관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이 통과될 경우 336명의 보안관들이 해고될 것이고 카운티 병원의 헬스케어 관계자들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많은 카운티 직원들이 매년 한 달간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장기 휴가를 떠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안관 사무실 측은 앞으로 서버브 지역을 순찰할 보안관들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번 삭감안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토니 페레이카 카운티 커미셔너 역시 이번 삭감안은 높은 임금을 받는 관리직들에겐 영향이 없지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저소득층에 치명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로저 의장은 이번 삭감안으로 인해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춘 의료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착되기 전까지의 불편은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로저 의장은 지난주 카운티 절반의 클리닉을 폐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억 달러 예산 삭감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브라운 라인 열차와 레드 라인 열차가 이번 주말 플러튼역에서 선로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CTA 측이 올해 말 예정돼 있는 브라운 라인 보수 공사를 위해 새로운 정거장과 선로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브라운 라인과 레드 라인의 운행 스케줄은 이번 주말까지는 변동이 없으나 월요일부터는 브라운과 퍼플 라인의 고속 열차가 새로운 선로와 정거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CTA 측에 따르면 새롭게 개장되는 정거장은 환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정거장들과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4월부터 북행하는 레드, 브라운, 그리고 퍼플 라인 고속 열차들은 모두 새로운 선로와 정거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새롭게 여는 정거장은 승객들이 승차하기 쉽게 공간을 더 넓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라운 라인 보수공사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승객들의 환승 시간이 길어져 불편하겠지만 공사 후에는 더욱 환승이 편해질 것이라며 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한국 음식 외국어 표기 용례집이 발간됐습니다. 한식을 비롯해 일식과 중식, 퓨전 음식까지 천여 가지의 음식 표기법이 통일됐으며 영어뿐 아니라 일어와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번역된 것이 눈에 띕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뉴욕에서 인쇄를 마친 1000권의 표기 용례집이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준비 작업에 들어간 이후 4개월 만이며 오는 주말부터 시카고 일원 250개의 각 요식업소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용례집은 시카고 한인 요식협회와 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관여했으며 지역별로 한국 음식 표기법 책자가 마련된 것은 LA와 뉴욕에 이어 3번째입니다. 요식협회 측은 업소마다 천차만별인 표기법과 음식 설명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보다 정확한 음식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타인종 고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접근하기 쉽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세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자는 한국어학원의 감사를 거친 관광공사의 외래어 표기법에 기초했으며 종업원의 에티켓과 자주 쓰는 식당 영어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책자 제작의 기획 단계에서 논의됐던 시카고만의 특색 있는 재료와 조리법, 메뉴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걸 수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여기 현재 시카고 현지 업소들 그 가운데서도 서로들 쓰는 재료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같이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대형 한인 마켓들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한인 업체 간의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타인종 고객을 겨냥한 요식협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최근 이 시간을 통해서 보도된 것과 같이 시카고 지역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CD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신분 도용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 선거위원회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마침내 카운티 수뇌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들은 선거위원회가 일리노이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유권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CD에는 13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들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대부분의 CD는 3년 전에 유출됐으며 그동안 이들 정보가 신형범죄에 쓰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원고인은 피터 젤켈코 43지구 시의원 후보로 선거위원회의 보안 문제를 발견하고 지난해 10월 선거위원회 웹사이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인물입니다. 쿡카운티 법원과 연방법원에는 시카고 선거위원회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집단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모기지, 크레딧카드 부채 등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락한 노후를 즐기는 대신에 빚더미에 허덕이는 연장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2004년 사이 75세 이상 연장자 가정의 평균 부채액은 2만 234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빚더미가 크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90년대 이후 주거와 진료, 에너지 비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장자들의 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이 고정 수입에 의존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입게 되면 헤어나기 힘든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빚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은퇴를 미루고 있는 경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은퇴한 연장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는 연장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 전문가들은 약 7,9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러쉬를 이루게 되면 연장자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값싼 인스턴트 음식의 대명사로 통해온 라면이 미국에서 진화된 신제품으로 미식가들을 공략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유니언 푸드사는 작년 가을부터 염도를 낮추고 트랜스 지방과 인공 화학 조미료를 걷어낸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한국에 김치 양념을 넣은 대장금 라면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라면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라면협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4위의 라면 소비국이며 지난해에는 39억 개의 라면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의 웰빙 흐름에 맞추어 건강식품을 소비하는 계층들을 겨냥해 라면도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하면서 홀푸드마켓과 같은 고급 유통체인에서도 라면이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현지 판매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라면 브랜드인 농심도 월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육개장과 김치 사발면 두 종류만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라면 판매량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입국 시 여권 제시 의무화가 어제부터 실시됐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여권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문의 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LA 이상묵 기자입니다. 꼭 멕시코나 캐나다를 가실 때도 여권을 소지하게 돼 있습니다. 꼭 여권을 소지하셔야 됩니다. 미국 입국 시 시민권자도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 연방 법안이 오늘부터 발효되면서 여행사에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카리브해를 여행할 경우 시민권자라도 입국 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권자의 경우 운전면허나 출생증명서 등으로도 대체가 가능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패스포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육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패스포드를 앞으로는 소지를 해야만 합니다. 우체국에는 여권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미리미리 여권을 만들어 두려는 사람뿐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로 급행 서비스 신청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Okay, we have about 50% increase of people applying, and a lot of people are doing expedited services for the passports as well. 오늘 LAX를 비롯한 미 전국의 주요 공항은 새로운 법안 적용으로 평소보다 수속 기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홍보 부족으로 현재 미국 국민 중 4분의 1만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권 신청은 당분간 본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내년부터는 육로를 통과한 국경 통과 시에도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등 한층 강화된 국경 보안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장자들을 위한 세금 혜택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 노인복지센터 북부사무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부모 양육 자녀들의 세금 혜택을 비롯해 상속세와 증여세, 유산상속, 소셜넘버 연금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지센터는 다음 달 14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래동화 악기 세트, 한국문화동영상 등 각종 교자재가 중서부 지역 한국학교에 제공됩니다. 건강체조와 리듬악기, 독도 홍보용 엽서 등이 포함된 자료들은 2세들의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한 것입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은 13개 주 123개의 한국학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택연금 중이었던 시카고 베어스의 테리 존슨이 오는 슈퍼볼 경기에 모습을 나타냅니다. 존슨은 지난 12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가택연금 중이었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베어스의 승리를 위해 존슨의 가택연금을 임시 해제하며 단 연습장과 경기장 이외에는 어떠한 곳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카약과 암벽타기, 스쿠버 다이빙 등 레저 스포츠 무료 강습회가 열립니다. 로즈몬드 소재 도널드 스티븐슨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강습회의 장비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 밖에 여행 관련 세미나와 포크송 무대 등 공연도 진행됩니다. 입장료는 성인 $15, 16세 미만은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adventureexp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7원이 떨어진 매매 기준일 936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6.9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5.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9.62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2.38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상승세가 나타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어제보다 87.97포인트 오르면서 12,621.77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34.87포인트 상승해 2,466.2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2.14포인트 올라 1,440.13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 오후 들면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기록했으나 서풍이 13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 기온은 17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 눈 소식이 예보됐으며 밤 최저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5일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춥겠습니다. 낮 최고 21도, 밤 최저 16도가 예보됐습니다. 26일 금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4도가 예상됩니다. 27일 토요일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28도, 밤 최저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56분입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4일 수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